자, 지금부터 광고와 미디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미디어 플래닝에서 매체 목표의 설정, 그리고 매체 전략과 전수 설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이 미디어 스케줄링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러한 매체 스케줄링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와 그리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여기 이제 정의가 제시가 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특히 머릿속으로 의미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 스케줄링 전략이란 광고를 언제, 어떤 패턴으로 얼마나 오래 노출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계획. 네,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은 단어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스케줄링의 뜻이 뭐죠? 스케줄링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일정을 짜다, 일정을 잡다 이런 의미죠. 이 의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언제 집행할 건지, 한다면 또 얼마나 오래 할 건지 이런 일정을 짜는 것, 이것이 바로 매체 스케줄링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은요, 특히 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이 광고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특히 좀 잘 짜게 되면요, 이 광고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또 광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짤 때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 광고 예산, 그리고 계절성, 그리고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예산, 광고주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뭐 스키용품이어가지고 판매가 특정 계절에 집중이 되는지 이런 계절성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은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감안해서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정해야 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짤 때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광고 캠페인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언제 할 건지 타이밍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시기, 이때를 이제 광고를 하는 시점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될까요? 그렇죠.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에 광고하겠다. 7월, 8월 이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광고 집행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중형을 쓸 건지, 지속형을 쓸 건지, 맥동형을 쓸 건지, 비효령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에서 또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광고 캠페인 집행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할 건지, 그러니까 3개월 할 건지, 6개월 할 건지 이것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 집행 기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요. 제품 수명주기라던가, 뭐 광고물의 복잡성이라던가, 또는 뭐 계절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고물이 너무 어려워요. 복잡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 캠페인 집행 기간을 좀 이렇게 길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광고를 좀 많이 오랫동안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광고물이 좀 어려워도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에서 짜야 되는 게 광고 예산과 광고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광고량, 광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1년 12달 계속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2개월이라는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제 일정한 광고량, 광고 예산을 쭉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에서 또 짜야 되는 게 인터벌,
광고 집행 간격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이제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집행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맥주와 같이 저간여 제품이고 재구매 주기가 짧은 그런 제품들은 이 인터벌 광고 집행 간격을 짧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 맥주 브랜드 네임이 있게 하고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이 광고 집행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매체 스케줄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 4가지를 학습을 할 텐데 이것은 이제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매체 물량이 어떠한가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지속형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지속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광고량, 광고 예산을 일정한 비율로 쭉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X축은 광고 캠페인 집행 기간이에요. 그리고 Y축은 광고량, 광고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일정한 광고량을, 일정한 광고 예산을 쭉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름을 따서 지속형 매체 스케줄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지속형 전략의 장점, 단점, 그리고 언제 이용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속형 전략은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꾸준히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 광고를 항상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항상 광고를 전달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광고된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하니까 이 광고의 지속성도 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꾸준히 해요. 항상 이제 매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사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줘요. 계속 광고를 하니까 좀 이렇게 할인해준다던가,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 광고가 나갈 이 광고의 시간, 지면, 뭐 매체 비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체사가 좀 할인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경쟁사가 공격했을 때 그것을 이제 맞대응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하고 있으면 맞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쟁사가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광고 기획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해야 돼요. 또 이제 심의를 넣고 이제 통과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나갈 시간, 지면을 사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이제 내보내죠. 그런데 이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미 공격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으면 바로 광고를 내리고 이제 맞대응할 수 있는 광고를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바로 이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단점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 것 같나요? 이것 같은 경우에 이 광고 캠페인 기간에 계속 꾸준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나요? 일단 뭐니 해도 고비용이라는 게 문제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예산, 광고량이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지나치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이제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광고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광고량이나 광고 예산을 다 분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은 광고량을 투입을 해서 이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광고량이나 광고 예산을 다 분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걸 끌어와서 이렇게 몰아서 광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맥동형이라던가 이런 다른 방식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졌을 때 광고량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매출을 좀 늘리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매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웨어아웃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웨어아웃 기억나시죠? 이것은 이제 특정 광고를 이렇게 너무 많이 본다던가,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그 광고에 반응을 안 보이거나 또는 때로는 뭐 짜증, 불쾌함,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 효과의 감퇴 현상, 이것을 웨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스케줄링 전략 같은 경우에는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계속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광고를 많이 보게 되면은 이제 광고 효과가 줄어드는 웨어아웃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속형 전략을 그러면 언제 이용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고비용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을 때, 그러니까 광고주가 광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서 꾸준히 광고를 할 수가 있을 때 이 지속형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PLC, 제품 수명 주기에서 성장기나 특히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이것을 많이 쓰게 돼요.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단순하게 이제 사람들이 좀 기억하게 하고 회상만 하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지속형 전략을 쓰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례냐면 명인제약의 이가탄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가탄 하면 머릿속에 어떤 카피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이가탄은 어떤 제품이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분명히 어떤 카피나 뭐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것은 이가탄이 이 지속형 전략을 채택해서 꾸준히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가탄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나 특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잇몸 튼튼해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이가 탄탄해 이가 탄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 네, 이가탄 하면 잇몸 튼튼, 이가탄탄 이런 카피도 떠오르고 이가탄은 잇몸에 좋은 제품이야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가탄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특성이나 뭐 카피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매체 스케줄링의 또 다른 종류인 집중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간에 광고량과 광고 예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이름을 따서 집중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정 기간에 모든 광고량,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광고 활동이 전개가 돼요. 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제 광고를 이렇게 몰아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집중형 전략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것을 언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중형 전략의 장점은 이게 광고가 이제 집행이 될 때, 이때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한 인상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단기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특정 기간에 몰아서 광고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단기적으로 제품 판매율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일단 이게 광고를 안 하는 시점이 있죠. 이때가 문제예요. 광고가 이제 중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광고의 내용이나 광고된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단점으로는 경쟁사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정 기간에 광고 예산, 광고량을 다 몰아서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써버렸는데 경쟁사가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의 공격에 아주 취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언제 이용하는가 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광고 예산이 부족해서 광고를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매출이 특정 기간에 이렇게 집중이 될 때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의 판매가 계절성을 띌 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스키용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많이 판매가 될까요? 주로 겨울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광고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뭐 다른 때, 뭐 여름에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때 해봤자 그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용품처럼 뭐 겨울에 판매된다, 이런 식으로 그 판매가 계절성을 띌 때 이 집중형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제품 판매가 필요할 때도 이 집중형을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철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집중형 전략을 써서 집중적으로 광고해서 이 재고를 싹 다 팔아버리고 처리하고 시장에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물건을 좀 처리해야 되고 이럴 때 이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적으로 이 경쟁 브랜드를 압도하는 엄청난 광고 물량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충분한 노출 범위, 충분한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럴 때 이 집중형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PLC에서 도입기일 때도 이것을 쓰면 좋아요.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서 시장에 이제 도입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제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한테 이런 브랜드도 있다. 이것을 이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집중형 전략을 써서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PLC에서 도입기일 때 이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의 또 다른 유형인 비호령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비호령은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광고를 전혀 안 하는 휴지기와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집행기, 이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광고를 전혀 안 하는 휴지기, 그리고 광고를 하는 집행기, 이것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 이것이 비호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지속형이나 그죠, 뒤에서 배울 이 맥동형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광고를 전혀 안 하는 이런 휴지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런 지속형이나 맥동형과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해가지고 쭉 나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비행기가 마치 나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행기가 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플라이트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플라이트형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뭐니 해도 비용 효율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지기 때 이 광고 예산 이런 걸 안 쓰고 잘 아껴놔요. 아껴놨다가 이제 광고를 하면 좋을 시점에 그 예산을 딱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은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비호령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호령의 단점은 이것은 광고를 안 할 때가 있죠. 바로 이 휴지기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광고를 안 할 때 사람들이 이 광고된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관심, 흥미 이런 것들도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방식은 광고 효과가 감소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기에 열심히 쌓아놓은 광고 효과들, 뭐 인지도라던가 뭐 선호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휴지기 때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 휴지기 때 경쟁사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소비자 마음속에 침투해가지고 소비자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비호령을 언제 이용하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호령은요, 상황이 좋을 때도 쓰기도 하고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쓰기도 합니다. 자, 먼저 안 좋을 때부터 설명을 하면요, 이 비호령은 이제 광고 예산이 적을 때, 그래서 꾸준히 광고를 할 수 없을 때 이 비호령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광고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좋을 때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비호령은요, 시장 안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도 좋고
또 그다음에 포지셔닝도 굉장히 확고할 때 씁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으면 굳이 광고를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잠시 이제 휴지기를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비월형은 광고를 줄여도 매출에 큰 지장이 없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광고 안 해도 물건이 알아서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하면 그건 광고에서는 낭비입니다. 광고를 안 해도 팔리고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때는 광고를 안 하고 휴지기를 갖는 게 낫죠. 자, 또 이 비월형을 쓰는 또 다른 때는 바로 2월 효과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2월 효과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고의 기초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2월 효과에서 2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넘어가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2월 효과라는 것은 과거에 집행이 되었던 광고의 효과가 현재도 지속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 광고를 했는데 그것의 효과가 지금도 영향을 미쳐서 물건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 광고 덕분에 지금도 계속 물건이 팔리고 있는데 이때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광고비 낭비예요. 그래서 이때는 광고를 하기보다는 잠깐 광고를 중단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월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쓰지만 상황이 좋을 때, 뭐 2월 효과가 있고 포지셔닝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안 해도 물건이 판매되는 이런 좋은 상황에도 비월형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또 다른 매체 스케줄링 전략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맥동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맥동형은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라던가 또는 경쟁사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특정 시점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중치를 주는 방식, 다시 말해서 광고량에 변화를 주는 방식, 이것을 맥동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이 방식은 어떠한 매체 스케줄링 유형이죠?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계속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지속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 하는 이 방식. 이것은 비월형이라고 부르죠. 맥동형은 바로 이러한 지속형과 비월형, 이것을 혼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맥동형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모양 같으신가요? 무슨 모양 같으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이 모습이 마치 맥박이 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마치 맥박이 뛰는 모습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따서 맥동형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물결, 파도가 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파동형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펄싱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것은 꾸준히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는 좀 더 많이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식은 굉장히 이상적인 매체 스케줄링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맥동형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언제 이용하면 좋은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이 방식은 효율성과 지속성을 다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의 효율성이 높은 시점에 이때 이제 광고량, 광고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제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더 잘 판매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기간에 광고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계속 광고를 해요. 그래서 광고의 지속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율성, 지속성 이것을 다 꾀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점으로는 이거는 광고를 계속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 광고를 접하게 돼서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계절성이나 구매 주기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광고를 하다가 우리 제품이 특별히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광고량, 광고 예산 이런 걸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더 잘 판매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구매 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또 광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이라던가 구매 주기를 이렇게 반영해서 이 매체 스케줄링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경쟁사가 이렇게 막 공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활동을 할 때 맞대응하기가 용이합니다. 광고를 안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를 하다가
이제 경쟁사가 공격한다. 그러면은 우리 광고를 내리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광고로 이렇게 대응하는 광고로 이렇게 교체해서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광고 캠페인 기간 내내 광고를 해요? 그리고 특정 시점은 더 많이 광고를 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방식들 중에서 가장 고비용이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너무 높은 비용,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사실 이 매체 스케줄링 전략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것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사가 이제 공격을 해서 그에 맞춰서 막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공격에 따라서 이 광고 매체 스케줄링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매체 스케줄링 전략이 변동되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제 경쟁사가 공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 물량을 이제 더 집행을 해야 될 때 이때 매체라던가 비이클, 광고가 나갈 시간 지면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좋은 매체 시간이나 지면은 많은 광고주들이 다 그것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할 때 괜찮은 이 광고가 나갈 시간 지면을 탁탁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맥동형을 언제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맥동형은 광고 예산이 아주 넉넉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매체 스케줄링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충분할 때 그때 이것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하면서 특정 기간에는 광고를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이 맥동형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유형들 가운데 어떠한 그 매체 스케줄링 그 유형을 썼는지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랍니다. お前帰らなかったの？仕事あるしさ。正月ぐらい帰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あ、来てる。おお。こんなに会ってないのに繋がっている。年賀状ってすごい。年明け年賀を書きません。 JP 日本郵便 자, 이 광고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제품은 뭐죠? 네, 연하장이에요. 근데 연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내내 이것을 이제 쓰지 않죠. 보통 12월이나 1월 달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그때 몰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여러 매체 스케줄링 전략에서 어떤 것을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집중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모든 광고량, 광고 예산을 이렇게 몰아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이 유형, 이 집중형을 이것은 실제로 썼어요. 진짜로 2008년 12월, 1월 이때 광고를 몰아서 해서 사람들이 연합장을 사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체 기획에서 이 매체 목표 설정과 매체 전략, 전수 설정 이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체 목표 설정에 가서는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래서 매체 목표라는 것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매체를 집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 표적 청중부터 GRP, 그러니까 광고의 총 노출량까지 5가지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체 전략, 전수 설정에 가서는 매체 선택 전략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매체 선택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매체 목표, 이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 매체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믹스, 그리고 로스터 퍼시가 제시한 미디어 믹스 전략,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배웠어요. 그래서 매체 스케줄링 전략은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언제,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을 짜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 스케줄링의 4가지 종류, 그러니까 지속형, 집중형, 비월형, 맥동형을 오늘 학습을 했죠. 자, 이제 퀴즈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퀴즈를 풀어보시면서 본인이 오늘 얼마나 잘 이해했나 이것을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광고를 언제 어떤 패턴으로, 그러니까 지속형인지 집중형인지 비월형인지 맥동형인지, 그러니까 어떤 패턴으로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매체 스케줄링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역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광고를 이제 매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매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인쇄 광고인데 이걸 보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그 4가지 매체 스케줄링의 종류 가운데 무엇의 사례일까 한번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이것입니다. 광고주는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집행이 되었고요. 카피를 읽어보면은 우체국 연하장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되는 제품은 연하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채택했을까요? 연하장이니까 바로 집중형이죠. 이것은 사실 뭐 다른 계절에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1월 달, 보통 12월 달 이때 쓰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형 스케줄링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자, 다음 중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믹스, 그러니까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매체를 이제 복합적으로 섞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도달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빈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 아닌 거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광고 캠페인 기간 내내 일정한 광고량, 일정한 광고 예산을 쭉 계속 유지하는 매체 스케줄링 전략이 있었어요. 이 종류를 뭐라고 부르죠? 예,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름을 따서 지속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체 기획을 배우고 있어요. 이 매체 기획과 관련해서 구겐하임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체 기획은 광고라던가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그리고 예산, 이런 식으로 광고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체 기획, 이것은 이제 만들어진 광고를 표적 청중에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 이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미디어 플래너들은 매체 기획하기에 앞서서 이 광고물이 어떠한가, 이 퀄리티라던가 방향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이런 것도 이제 봐서 뭐 맥동형으로 할 건지 지속형으로 할 건지 이런 거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광고 전달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모든 분야를 섬세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렇게 구겐하임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매체 기획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계속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 플래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